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저희는 차 속에서 요리해서 밥을 먹습니다. 어제 소고기 구우면서 된장찌개 끓인 거 남은 거에 된장밥을 만들었고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지금 뉴질랜드 소울푸드 베이컨 굽고 김치랑 같이 먹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된장밥. 와, 그래도 비가 오는데 이렇게 안에 다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다. 이게 승용차, 그러니까 SUV를 개조해서 그 배수 시설만 살짝 넣어가지고 이제 브루스타 가스랑 싱크대만 이렇게 해놓은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들은 무조건 나가서 요리를 해야 돼요. 비 맞으면서 다들 요리하고 앉아서 먹을 데도 없는데 차 안에 그 침대에 이렇게 구겨져 앉아가지고 먹고 있더라고. 저희가 빌린 밴이 최소 크기입니다. 얼른 먹고. 아, 냄새 진동가 좋은데. 아, 이거 엄청 뜨거워.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 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차는 안에 화장실은 없고 싱크대 시설이랑 그 다음에 4인이 탈 수 있는 구조예요. 한국 분들이 이제 휴가를 오면은 마음을 먹고 보통 뉴질랜드 캠핑카 여행을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마우이나 브리츠를 빌리게 됩니다. 마우이랑 브리츠는 어떤 거냐면 차가 다른 건 아니고요. 업체 이름인데 마우이가 신차부터 2년까지 정도 되는 차들을 주로 렌트해주는 업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차는 브리츠라는 브랜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브리츠는 출고된 지 3년에서 4년, 거의 5년 이내의 차들을 또 렌트를 해주고 그 차가 5년이 지나고 나면 또 뭐 주시라든지 다른 업체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 주시에서도 또 몇 년을 쓰고 나면 또 다른 소규모 업체로 넘어가는 이런 시스템을 보통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마우이나 브리츠는 큰 차들을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저희 차랑 똑같은 사이즈의 브리츠 차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얘도 브리츠랑 주시를 넘어서 온 거겠죠? 얘가 주시를 넘어서 왔다는 느낌을 받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약간 초록 색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게 주시 색깔의 상징이에요. 이런 초록색이. 그래서 이 차는 주시도 다녀온 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차를 정확하게 14일, 2주를 빌렸는데요. 풀 커버리지 보험까지 해서 20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왔는데요. 사실 저도 화장실도 있고 큰 좋은 차를 빌리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차 말이죠. 이거는 저희 차보다 사이즈가 훨씬 크고 보면은 안에 전자레인지랑 샤워실 그리고 싱크대도 있고 침대도 이렇게 소파 좌석으로 돼서 훨씬 더 크게 있는 것 같고요. 훨씬 쾌적합니다. 아, 얘는 TV도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앞쪽에도 소파 좌석도 이렇게 있습니다. 남의 차니까 요만큼만 찍을게요. 그리고 이런 좋은 차들은 보통 벤츠 차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급 되는 차를 빌리는데 보통 마우이는 14일 기준으로 550에서 600만 원 정도가 나왔고 브리츠는 한 5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저희가 210만 원? 그 정도에 빌렸으니까 거의 2배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차를 빌리게 됐습니다. 지금 방금 보여드린 브리츠 차는 2인승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제가 알기로 4인까지 쓸 수 있거든요. 보니까 침대가 조금 더 넓어 보여가지고 4인까지 쓸 수 있을 것 같고 4명을 모아서 1인당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크고 좋은 차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차를 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붕붕이도 충분히 마음에 들어요. 오늘은 뉴질랜드 캠핑카 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날 소개를 못 시켜드렸던 저희 캠핑카를 오늘에서야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날은 비가 오는 바람에 캠핑카를 소개할 정신이 없었어요. 마지막 날 좀 캠핑카도 깔끔하게 정리됐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는 럭키라는 업체에서 캠핑카를 빌렸고 꽤 오래된 캠핑카를 빌렸어요. 이 캠핑카 처음 받았을 때 한 40만 정도 탔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카 고장이 그렇게 많다던데 고장이 나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잘 타고 다녔습니다. 원래는
제 동생까지 한 명이 더 올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캠핑카는 2인승이 아니라 4인승을 빌렸는데요. 2명이서 지내기에 오히려 훨씬 적합했던 것 같아요. 저희랑 똑같은 사이즈로 4명도 여행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보긴 했거든요. 근데 짐 놓을 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만약에 4명이나 3명이 이용했으면 조금 비좁은 느낌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뭐 충분한 공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차는 도요타 차를 개조한 차예요. 제가 좀 중요하게 봤던 게 여기 윗부분에 여기가 확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저게 확장이 안 돼 있으면 차에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차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 생각에. 제 팔을 이렇게까지 뻗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확장된 차를 구하려고 조금 더 가격을 준 부분이 있어요. 커튼들도 잘 이렇게 있고, 이 차의 진짜 단점은 좀 오래돼서 약간 커튼 같은데 곰팡이가 좀 있었어서 다음에 빌리면 조금 더 새 차를 빌리겠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이렇게 그냥 봉고차처럼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수동 운전을 한국에서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차의 장점은 자동이라는 점입니다. 옆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좌석이 있는데요. 여기는 소파 좌석처럼 돼 있고 이 좌석을 피면 침대처럼 변해요. 4인용이기 때문에 2명이 더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침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거를 좌석과 좌석 사이에 놔주고요. 그리고 잠금 장치를 풀고 당겨줍니다. 이렇게 당겨요. 그리고 옆에 부분을 이렇게 펴주고요. 머리 부분을 끼워주면 완성! 그러면 여기 이제 저희는 이불 베딩을 신청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요 이불을 여기에 깔아주고 비계 두고 2명이 자기 굉장히 충분한 공간입니다. 2층 침대도 한번 펴볼까? 응, 한번 빼봐요. 얘도 이걸 당기면 오. 이렇게 나와. 2층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한 이 정도 공간이에요. 2사람이 들어가기에 가로로는 충분한데 사실 천장이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잘 때 약간의 답답함이 있을 수 있고 1층은 이 정도로 여유 있습니다. 앉아서 허리도 쭉 펼 수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주방이 있어요. 처음엔 주방이 좁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꽤 넓고요. 전자레인지가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햇반도 그냥 물에 끓여 먹으면 됐고 사실 전자레인지 이용할 게 많이 없거든요. 여기 가스는 2구예요. 1구인 가스들도 많은데 2구는 돼야 그래도 뭔가 요리를 하기 편하거든요. 싱크대가 생각보다 꽤 넓어가지고 설거지를 하거나 가끔 세수를 하기도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뭐 냄비나 도마, 볼 같은 것들이 있고 이쪽 옆으로 오면 뭐 가위라든지 칼, 가위는 저희가 갖고 왔어요. 가위 빼고 칼, 주전자 뭐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냄비 하나랑 프라이팬 하나 이렇게 잘 있고요. 세제나 수세미는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냉장고인데요. 냉장고도 꽤 넉넉했어요. 속이 굉장히 깊어가지고 상당히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제 이게 파워 버튼인데요. 요게 냉장고 파워 버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물이 나올 수 있는 워터 펌프 버튼입니다. 그리고 요걸 누르면 여기서 단자에서 충전이 돼요. 요거는 C가잭 단자, 요거는 USB 단자. 그리고 이걸 키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밤에 지내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없지만 사실 여기 간이 변기 같은 걸 줘요. 이렇게. 그래서 요 간이 변기 사용법도 같이 주기 때문에 요거를 필요하면 사용하실 수도 있고 여기 뭐 파워 연결하는 잭이나 수도 잭 그리고 오수를 버리는 배관까지 다 이렇게 챙겨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리에 필요한 가스레인지에 필요한 LPG 가스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전기를 연결하면 코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채워줄 수 있고요. 그러면 싱크대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고
배수를 뽑는 곳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 저희 캠핑카 소개를 마칩니다. 안녕. 전 이제 캠핑카 반납하러 가요. 헤어질라니까 아쉽다. 마지막으로 밥 한 끼 해먹고 가자. 와, 여기 호텔 너무 좋은데 이 앞에 더 충격적인 게 있어. 아니 이걸 빌려놓고 왜 여기서 자? 무려 마우이의 모터홈. 야 여기 물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고 와. 물이 내가 봤을 때 한 이만큼 들어가는 거야. 샤워도 해. 그러니까. 야, 그리고 여기 어닝 위에 그러네 어닝도 있네. 미친 듯이 커. 여러분, 이게 바로 마우이의 모터홈입니다. 가장 비싼 모델. 뒤에 자전거도 탈 수 있고요. 내가 봤을 때 반납하기 전에 여기서 자고 내일 반납할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야, 근데 너무 좋다. 세계 여행을 하면서 있잖아. 막 좋은 도시들 너무 많았고 한 달 살기 하고 싶은데 뭐 여기는 한 3개월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는 반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근데 막 1년 동안 살고 싶다거나 몇 년 막 여기 진짜 정착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데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뉴질랜드는 그런 생각이 들어. 특히 그 타우포 호수 있는 거기 있잖아. 거기에 타우포 호수가 가깝고 보이는 집 하나 렌트해가지고 한 1년 렌트하고 차도 한 1년 렌트하던지 아니면 중고차를 샀다가 팔아서라도 뉴질랜드는 한 1년 살면서 여름에는 강에서 수영하고 겨울에는 통가리로 산에서 스키 타고 한 반년은 스키 타고 반년은 수영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오면은 같이 여행하고 그러고 살면 진짜 평화롭고 너무 좋을 것 같아. 뉴질랜드가 확실히 나라도 크지 않고 섬이다 보니까 응. 거기다가 인구도 한 400만 명밖에 안 돼. 인구 밀도도 낮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뭐랄까 좀 느슨하게 사는 것 같아. 느긋하게 그냥 자기 즐길 거 즐기면서 그렇게 막 빡세게 안 살고 비교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이게 또 외딴 섬이다 보니까 불법 이민자들도 없고 그래서 약간 치안도 좋고 수영도 좋고 거기다가 도둑놈도 거의 없고 원래 원주민들이 약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하면은 이제 직장도 잘 못 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술에 이렇게 빠지고 나가게 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긴 또 마오리족을 잘 대우를 해줘갖고 그런지 그런 것도 잘 없어. 마오리족들이 되게 사회에 많이 진출해 있고 대부분 어우러져서 잘 살고 있어요. 호주 원주민인 애버리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도시에서 보기도 어렵고 소도시에서 만나면 술이나 마약에 이렇게 약간 취해 있었거든요. 취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지. 그냥 치안이 좋고 너무 좋아. 그리고 일단 한적해서 좋고 근데 오클랜드 쪽은 거기는 대도시긴 한가 보다. 오늘 차가 너무 많이 낀 거로 봐서 그쪽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가면은 그 아까 말했던 타우포나 타우랑가 쪽도 한인들이 많이 산다고 하니까 거기서 그런 뭐지? 커뮤니티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핵심은 호수야. 그 깨끗한 물을 보면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 그래서 저희는 약간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10년 안에 한 1년 정도 뉴질랜드에 와서 살아보는 걸로. 비자를 좀 알아봐야겠어. 그리고 뉴질랜드가 물가가 나쁘지 않아요. 뭐 엄청 저렴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식비나 이런 것들이 크게 비싸지 않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기 인구 밀도가 낮아서 렌탈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다에 호수에 산에 안 예쁜 데가 없네. 남섬도 와보고 싶고 북섬에서 살고 싶기도 해요. 맛있는데 너무? 역시 파스타는 원이다. 넘버원.